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뭐 그냥 한 5분도 안 돼서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는 제가 뭔가 이제 각종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행정심판법에서 말하고 있는 행정심판이랑 좀 다른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것들을 좀 있고 각종 이의신청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보면 밑밥을 좀 던졌는데, 과연 그게 뭐가 있느냐 비슷하게 보신다고 하면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것들, 이 토지보상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이 복합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보시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남의 땅을 가져와서 뭐 대장동이든 어디든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그 땅을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올 때 예, 협의가 안 되면, 협의에 먼저 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 재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표현이 어려워지는 것인데, 제가 행정심판의 결과가 재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보면 행정심판법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심판의 결과는 재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게 요 밖에 있는 요 영역들 때문에 모든 재결이 행정심판의 결과는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결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재결이 행정심판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가 대표적이냐고 하면 굳이 보상법에서 말하는 요거는 수용 재결이거든요.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재결, 이 수용 재결에 대해서 90일 내에, 그리고 이제 저에서 받는 날 60, 되게 짧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니까 이의 신청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이의 신청, 앞에 말하는 재결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 받는 처분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고, 원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의 신청에서 말하는 게 진짜 행정심판에서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의 신청이라는 말을 해놓지만 이의 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의 이의 신청, 여기서 이의 신청,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근데 그 행정심판은 어디서 하냐면 예, 그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걸 하게 되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1항을 설명하려기보다 이 재결 자체가, 재결이 뭐 원래 처분이든 아니면 그냥 행정심판의 재결이든 다투면 뭐 소송 가는 것인데, 제1항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피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걸 제가 한 Q&A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내용 할 때 보시고서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 이게 뭐 제가 중요해서 설명하기보다 뭔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방금 전은 아니고 행정심판법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에서 배웠던 거랑 뭔가 좀 달라진다, 언어가 좀 일치가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수용 재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패고는 누구냐면 이 수용 재결을 내린 처분청인 관할토지수용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한 수용 재결은 이름만 재결이지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이 아니다. 그냥 원처분으로서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야 이거 그냥 수용해 라고 했던 그때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은 재결이지만 실제 의미는 처분, 그냥 일반적인 원처분, 정령 같은 거죠. 토지 소유자가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심판 대상은 수용 재결이 원처분으로서의 수용 재결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용 재결은 절대 행정심판의 결과로서의 그런 재결이 아니다. 그냥 원처분으로서의 이름만 재결이다. 근데 이제 이 85조 2항의 문제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수용 재결에 기초한 보상금에 대해서 뭐 이거 다툼하기보다 좀 올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이때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오냐면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에서 행정청의 개념이 있고 권리주체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요 개념.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그냥 수용 재개요. 첫 번째 거 Q. 수용 재개를 다툴 때는 이때 피고는 처분청으로서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데, 수용 재결의 근거에서 보상금에 관한 증거함을 요구한다. 어떤 이러한 원처분에 기초한 어떤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때 피고는
돈 주는 사람,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된다. 왜냐하면 이 85조 2항에 적혀있기 때문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토지 소송을 제기한 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보상법을 설명한 이유는 제가 아마 그 행정법 강론 시간이나 아니면 손실보상 관련된 13주차, 14주차에 아마 이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계획하고 있긴 한데 그때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이 재결이란 표현이 뭔가 달라진다. 이게 뭔가 좀 1대1 대응이 안 맞는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사실은 항고소송 위주로만 제가 말씀드렸고 당사소송은 방금 전에 잠깐 되게 얄팍하게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기관소송이랑 민주소송은 뭐냐라고 하면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하죠.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예는 지방자치법을 봐야지만 좀 알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주민소송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주민소송은 바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감사 청구한 주민이 하는 건데 보신다고 하면 감사 청구한 주민이 그런 그 지방자치당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민중소송의 한 형태라고 되어 있고요. 기관소송은 밑에 있는 169조나 110조를 보시면 주무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뭔가 시켰다는 명령 취소 정지라는 걸 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대부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주무부 장관이 어떤 이행 명령을 했다 명령 같은 거 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 169조에 110조가 있는데 169조나 110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기관소송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를 민중소송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 지금 보니까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아니라 이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적었어야 되는 거 같긴 하네요. 아무튼 간에 이건 제가 또 지금 발견했으니까 좀 올리는 업로드하는 강연에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여서 그냥 지방자치법이랑 연결된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아마 제가 행정 3주차 때 이 내용을 좀 약간 소개해드렸던 판례이긴 한데 보통은 제가 그 항고소송에서는 여기 맨 위에 항고소송에서는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이 제기하는 게 원칙이 그래서 뭔가 행정기관 서로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실 기관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좀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건축협의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랑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항고소송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판례가 대원 판례가 2014년도에 1년의 판례가 2월 달이니까 벌써 한 7년 전에 나온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이 이게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걸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기관소송 오히려 보면 겉으로만 봐서는 기관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건축협의에 관련돼서는 기관소송에 대해서 특별한 법률의 어떤 수단을 정하는 게 있지 않다 보니까 판례에서 부득불 항고소송 제도를 통해서 다툴 수 있도록 좀 인정을 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쨌든 행정 쟁송에 관련된 쟁송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어렵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큰 이해를 어떻게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행정심판의 어떤 역사적 의미라든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어떤 정도의 점이 행정소송과 비교해서 특히 항고소송과 대응한 행정심판에서 어떠한 장점들이 있다고 구체적인 그 장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안 들어가시더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재결 취소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법의 구체적인 제도 이런 내용들은 제가 재결의 종류라든지 재결의 기소력, 재결 취소 소송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만들면서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이걸 지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X표 치시면서 그냥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열어보시는 정도에서 보시고 절대 깊이 있게 들어가시지 말고 오히려 앞에 배웠던 기본적으로 차라리 지난주 내용을 더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이번 주는 정말 뭐안 중요하니까 제가 다 몰아놨죠. 내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강의 이번 주차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